안녕하세요, 빅보드 게임이론입니다. K리그2 8라운드에서 수원이 화성을 3대1로 이기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날 변성환 감독은 올 시즌 들어 가장 완성도 높은 세부 전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5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성환 감독이 어떻게 화성의 5백을 뚫어냈는지 이규성의 존재감, 달라진 세부 전략,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수원의 공격이 잘 풀린 것은 화성의 4-1대0 사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규성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원의 미드필더들은 여태 수비 방향을 바라본 채 패스를 받으면 곧바로 백패스를 내주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규성은 다릅니다. 우회 방향을 돌려 상대의 4-1대0 사이 공간에서 전진 패스를 뿌려주죠. 이규성은 이렇게 센터백에게 패스를 받은 뒤 돌아서며 상대 4-1대0을 마주하고 볼을 끌며 미드필더를 끌어들인 뒤 미드필더가 끌려 나온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은 이규성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볼을 갖고 움직이며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들이는데요. 이로 인해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죠. 이렇게 이규성은 상대의 1차 수비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데 특화된 선수입니다. 매번 상대의 안정적인 4-1대0을 넘지 못하던 수원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죠. 이렇게 경기 내내 화성 미드필더 라인의 균열을 유도한 이규성 덕분에 외국인 공격수들이 고립되지 않고 쉽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세라핌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규성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규성이 화성의 미드필더진과 수비진 사이 포켓 공간에 위치하는데요. 이 포켓 공간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하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텀 포켓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에서 볼을 받을 경우 상대 수비진이 전진해 차단하기 어려워 미드필더가 쉽게 돌아서며 전진할 수 있죠. 이렇게 이규성이 전진 패스를 뿌려주고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이 이날 수원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규성은 수원의 약점을 해결해줄 하나의 요소를 더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3자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이기재가 파울리뉴에게 패스하자 이규성은 곧바로 돌아 들어가며 3자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원터치로 전진 패스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 들어가며 상대 미드필더가 앞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죠. 이규성은 이렇게 이전까지 수원에 없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규성은 볼이 측면으로 향할 때마다 볼이 있는 구역으로 이동하며 수적 우위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달라진 세부 전략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볼이 측면으로 향하면 이규성은 볼이 있는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수원이 4대3의 수적 우위를 점하죠. 그러자 화성의 미드필더 최명희가 이규성을 따라 측면으로 이동하는데 이 경우 중앙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준이 이 공간으로 진입하죠. 이렇게 수원은 이날 상대를 측면으로 끌어들인 뒤 중앙 지역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화성의 수비를 공략했습니다. 볼이 측면으로 향하자 이규성은 또다시 측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렇게 측면에서 다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죠. 결국 화성의 수비진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5백 사이 간격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중앙 공간을 창출한 뒤 이규성이 직접 이 공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변성환 감독은 상대를 측면으로 끌어들인 뒤 순간적으로 발생한 중앙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했고 이는 화성의 5백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수원은 완벽한 좌우 전환을 통해 화성의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이규성이 볼을 뺏어낸 뒤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좌측에 숫자를 많이 배치하자 화성 수비수 2명이 끌려 나오고 이로 인해 화성의 5백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여기서 최영준이 반대 전환을 시도하고 이 공간으로 이건희가 침투합니다. 그런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측 윙 세라핌인데요. 세라핌은 전환 상황에서 좌측 센터백 보이노비치와 좌측 윙백 조동재 사이에 머무릅니다. 계속해서 조동재의 시야 안에 위치하며 수비 2명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것인데요. 이건희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생긴 것은 바로 세라핌의 이러한 포지셔닝 덕분이었죠.
이날 수원의 세부 전략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요소들 때문입니다. 김승건이 일단 뒤로 밀어냈습니다. 화성도 후반전에 비슷한 원리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백승우가 고종현과 이기재 사이에 머무르며 수비 2명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 공간을 윙백 김대환이 활용했죠. 이날 화성의 공격 패턴 중 가장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김대환의 오른발 컵백 반대쪽 슛! 다시 수원의 공격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은 이날 상대의 측면 센터백과 윙백 사이 공간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좌측 센터백 보이노비치와 윙백 조동재 사이 공간으로 브루노 실바가 침투하는데 이렇게 브루노 실바가 수비수 2명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며 5백의 안정적인 구조가 흔들리게 되죠. 만약 이때 파울리뇨가 벌어진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며 최명예를 끌어들였다면 더욱 완벽한 컵백 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라핌이 윙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며 수비 2명을 끌어내고 이로 인해 중앙에 파울리뇨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원은 상대 5백을 끌어내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죠. 또한 측면에서의 공격 패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브루노 실바는 측면에서 볼을 잡은 뒤 중앙으로 드리블하며 화성의 수비진을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덕분에 측면에서 이건희가 자유로워지고 수원이 선제 득점에 성공하죠. 중앙으로 드리블하며 수비진을 이동시킨 뒤 다시 측면을 공략하는 이러한 패턴은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자주 사용하는 세임사이드라는 세부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박승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상대 수비진을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생긴 측면 공간을 김지현이 활용하죠. 이정효 감독의 광주도 이러한 패턴을 종종 사용합니다. 중앙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사니. 짧게. 자, 오우성이 지금 헤이스를 봤고요. 오른쪽 열려 있습니다. 아사니. 다시 이날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은 이전보다 하프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 상대 5백을 뚫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침투하며 중앙에 공간을 만들어내면 또 누군가가 이 공간으로 진입하며 유기적인 공격을 전개했죠. 시간을 보내는 플레이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조합으로 경기를 펼치다가 그리고 지난 부천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빌드업의 방향에 관해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성이 수원의 우측을 차단하며 빌드업을 좌측으로 몬 뒤 좌측에서 준비된 압박을 펼칠 때 양영모, 최영준, 권한규의 3자 패스를 통해 박주영의 등 뒤 공간을 활용하며 화성의 바람과는 달리 우측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차두리 감독은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도 좀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용모, 최영준, 조윤성의 3자 패스를 통해 화성의 압박 패턴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죠. 이렇게 수원의 공격 과정은 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볼을 빼앗긴 뒤 빠르게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변성환 감독의 플랜 역시 잘 작동했습니다. 수원이 볼을 빼앗기는데 곧바로 주위의 선수들이 순식간에 좁은 구역으로 모여 수적 우위를 만들며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뛰어난 경기력으로 화성을 제압한 수원의 다음 상대는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는 성남입니다. 시즌 초반 상위권 경쟁에서 중요한 경기가 될 성남전에서도 수원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